책임이 없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건 결국은 자신의 어떤 불법행위라든지 또 뭐 결국은 이제 자기가 투자금에 대해서 파트너십이 좀 나중에 파산하는 경우에 자기 투자금은 손실, 그죠? 여기에 대한 것을 당연하게 자기 어떤 위험 부담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책임 있는 것은 어떤 자기가 어떤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이건 소수 의견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어떤 경영에 특정 경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제너럴 파트너가 하는데, 이 제너럴 파트너의 영역을 우리가 일부 우리가 참여해서 경영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손실이 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책임질 하나의 예외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퍼스널 라이빌리티 한 형태인데, 대부분 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 C라는 어떤 형태의 내용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책임이 없는 거죠. 그죠? 대부분 다 이제 시험에는 뭘까요? 살살 말이죠. 리밋 파트너를 이 경영에 이제 동참시켜가지고, 그죠? 동참시켜가지고 이제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일부 내용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가끔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참가하는 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죠. 유니폼 리밋 파트너십 액트 2001년도 거네요. 한마디로 책임이 없다. 리밋 파트너가 우리가 리밋 파트너라는 건 뭘까? 이미 뭐 유한 책임자가 아무래도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뭐 책임이 없다. 이게 이제 2001년도 뭐 다수견이 볼 수 있겠죠. 다수죠. 기본적으로 LP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GP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LP 입장에서 그러니까 리밋 파트너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거의 돈만 투자하는 거지 경영에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의 어떤 유니폼 그죠? 리밋 파트너십 액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책임이 없는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수견이죠. 근데 이제 소수견 중은 이제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다. 경영에 참여하면 책임이 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인사상 우리가 이사를 우리가 해촉시키는 것 자체는 이 경영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울바 같은 경우는 이게 좀 2001년도 전 거죠. 뭐 이건 아주 제한적으로 또 이렇게 인사 문제는 책임이 없고 그 밖에는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눈 거고, 룰바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 룰바는 주로 이제 리폼된 거죠. 아마 개정된 거죠. 개정된 건 뭘까요? 어떤 경우에 책임이 있냐? 리밋 파트너라는 사람이 제너럴 파트너라고 합리적으로 오인될 그런 행위를 한, 그죠? 거래 행위에서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만 책임을 진다. 그러니 이게 리밋 파트너십이라는 어떤 법적인 그 사업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이게 뭐 현실상에 이게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어느 경우에 이게 책임이 있느냐?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책임이 없다 라고 볼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학자들이 그렇게 또 나눠가지고 이런 경우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좀 리밋 파트너십 자체도 우리가 한 회사의 한 형태지만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룰바 같은 경우는 뭘까요? 그 리폼 되니까 개정된 거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요것이 더 어떻게 보면 요 내용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 이제 나온 거라 볼 수 있겠죠. 저기 보면 그건 뭘까요? 한마디로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세이프 하버 규정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도피 규정을 둔 거예요. 다 책임이 없지만 쓸데없이 LP라는 사람이 리밋 파트너라는 사람이 제너럴 파트너라는 것을 이제 외관상 느끼도록 하는
내가 책임자다 말이지. 해서 이 사업을 계약을 진행해서 손실이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이제 따져봐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한 어떤 외관상의 모습을 보였다 하게 되면 그거 네가 책임 있지 않느냐, 그죠? 사실상 이런 것들이 뭐요? 의심을 받지 않으려 그러면 그죠? 의심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물론법의 하나의 형태다라는 거죠. 물론법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룰이지만 아주 그래도 이건 자세히 되어 있잖아요. 자세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그 사항마다 우리가 잘 판단해서 살짝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리어 버전죠. 어리어 버전 과거의 어떤 울바, 또 2001년도 울바, 룰바라는 최근에 개정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원화된 형태의 우리가 규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혼자 공부하게 되면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아, 이게 룰바 2001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고 또 이해가 빠르니까 결국 이해하기도 또 외우기도 쉬운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강의도 듣고 강의 듣때 한 번 강의 듣고 절대로 두 번 강의 듣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꼭 한 번 듣고 정리하고 한 학기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룰은 한 주마다 바뀌니까 한 주 동안에 무조건 외워서 여러분들이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뭐 7월 달에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달에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7월 달 목표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밤새도록 외우세요. 외워가지고 또 나머지 시간은 제가 준 그 자료 가지고 그 필요한 그죠? 그 과목에 대한 그 문제들을 계속 풀어나가는 연습을 쭉 하게 되면 뭐 필식이죠. 좋은 점수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LLP 아까는 LP지만 지금 LLP에 대한 내용이죠. LLP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LLP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책임이 없다는 거죠. 야, 이제 책임이 없어. 책임은 그냥 뭐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그죠? 어떤 채무, 뭐 자신의 채권 채무죠. 뭐 담보대출을 받든 뭐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뭐 회사에서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나온 것들이 이제 그럼 차라리 리미트 라이빌리티 파트너십이 좋다. LLP는 이제 다 현재 지금 우리가 미국의 로펌들이 다 LLC 아닙니까? LLC예요. 리밋 라이빌리티죠. 리밋 라이빌리티 코퍼레이션이니까 다 LLC죠. 이게 LLP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LLC니까 뭔가 다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개별적인 책임, 그죠? 개별적인 책임. 그 다음에 또 개별적인 채권 채무에 대한 거죠. 개별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파트너들이 책임이 있는 거죠. 뭐 이것도 구분하는 이제 이게 또 있죠. 뭐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말이죠. 회사하고 뭐 개인의 업무를 짬뽕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 바시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바시험의 어떤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룰을 암기하고 우리가 적용해서 이제 써내려 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먼로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아규먼트들을 다양한 형태의 아규먼트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작성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무조건 도출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시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아규먼트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그러니까 뭘까요? 소위 그레이 에어리아라 하죠. 한마디로 딱 떨어지는 어떤 클리어 어떤 라인에 의한 어떤 팩트를 주어진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섞여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주고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파악해서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가. 이게 이제 로이어의 업무죠.
어떤 애들이 업무니까 여러분들이 뭘까요? 자, 이럴 때는 속간해야 되겠죠. 이걸 뭘까요? 한 4, 5개로 나누는 거죠. 일단은 4, 5개로 잘라가지고 그 자른 거 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맞춰 적용해 나가면 되죠. 적용해 나가면. 그래서 이런 게 훈련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뭐 국가고시든 혹은 그죠? 변호사 시험이든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훈련이 그냥 무슨 단답형으로 돼 있어요. 결론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커먼어라는 뭘까요? 답이 정답이 없어요. 그걸 빨리 파악해야 돼요. 커먼은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의 근사치지. 이렇다. 이게 더 가깝다라는 거지. 이게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좀 플렉시블한 그런 훈련을 좀 갖고 있게 되면 벌써 그 커먼어를 또 미국법을 공부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된 거죠. 그냥 요건 요거다, 요건 저렇다, 요건 요거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물론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룰을 공부할 때는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 외워야 되겠지만 사실상 현실에서는 그 적용하는 것이 딱 잘라서 우리가 적용시키는 게 애매할 때가 많죠. 그런 것도 뭘까요? 혼재해서 그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이 나누는 게 뭐죠? 나눌 수 있는 게 이슈스 파트이죠. 우리가 그 이슈들을 하나씩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법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의 일이라 보면 되겠어요. 파트너십에 대한 그죠? 선고, 그죠? 이 판결이 나오는 경우 파트너십 이거 채권 채무 관련해서 우리가 특히 채무 관련돼서 파트너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 어떻게 되죠? 그런 나오는 경우도 많겠죠. 사업하다 보면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가 이게 나왔는데 하더라도 결국 뭘까요? 개인적인 파트너에 대한 우리가 판결이 아니다 보는 거죠. 하지만 뭘까요? 그 안에 있는 파트너들이 숨어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면상은 파트너에 대한 우리가 어떤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를 지불하라고 이제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여기 숨어 있는 파트너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회사니까. 하지만 뭘까요? 또 우리가 소송 전략상 우리가 각 파트너에 대한 우리가 판결을 그죠? 책무를 우리가 구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둥근 모양의 파트너십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행위가 있었다. 그죠? 채무 행위가 있었다. 그럼 뭘까요? 이 행위는 뭘까요?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LLP를 빙자해가지고, 그죠? 숨어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끄집어내서 이렇게 소송으로 대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상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쌍벌죄라는 게 이제 있는 거죠. 법인에 의한 범죄도 있고 또 안에 있는 우리가 임원에 대한 범죄도 있는 거죠. 이사에 대한 범죄가 동시에 있는 게 쌍벌죄죠. 쌍벌죄다. 쌍벌죄는 기본적으로 뭘까요? 자, 법인이라는 건 숨을 쉬기나 합니까? 법인은 숨 못 쉬지나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그죠? 인간이라는 어떤 대등하는 형태의 법에 의한 인간이죠. 법인. 리걸 펄슨이죠. 자, 이 법인이라는 게 뭘까요? 보세요. 리걸 펄슨이에요. 리걸 펄슨. 리걸 펄슨에 펄슨이 들어가 있잖아요. 법적인 우리가 인간이니까 뭘까요? 이 법인 체일 인격권을 부여한 거죠. 인격권을 부여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한테만 인격권이 있지만 우리가 법인체에도 인격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되는 거죠. 당연하죠. 청와대를 누가죠? 규탄하고 말이죠. 명예훼손에 따르면 청와대도 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는 거고 기관에 대한 혹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도 하나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